서울 집값과 가계 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요. 평론가님, 6월 말에 서울 집값이 지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6월 넷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폭이 0.43%로 나타났습니다. 근 7년 사이에 한 주간의 상승폭으로는 가장 컸고요.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1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6월 말에 서울 집값 상승폭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상급등이 맞구나 이렇게 느낀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6월 들어서는 거의 계단식으로 급하게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포구와 성동구의 경우에는 관련 통계를 낸 이후에 주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 주 동안 집값이 무려 0.7%나 오르기도 했는데 강남 3구보다 해당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차기에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추가로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의 북쪽, 한강의 남쪽이 격차를 메우는 방식으로 집값이 잇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의 매매 가격도 대선 이후에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의 집값 전체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걸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공급 불안이나 규제 완화 또 전반적으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그 집값 상승 기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출 규제와 공급 등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혹시 오늘의 집값이 가장 싼 거 아닌가,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가계대출이 5, 6월에 급증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특히 6월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계가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7조 원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늘어난 주택 거래 또 잔금 수요 같은 것들이 몰리면서 아마 6월 이후에 7월까지도 실제로 잔금이 집행되고 나면 조금 더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DSR 규제 강화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앞두고 이른바 상반기 막차 수요가 몰렸던 건데요. 집값이 오늘보다 내일 더 비싸질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현장에서 작용을 한 것이고 금리가 어쨌든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강남권과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레버리지 장세가 이어진 게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7월에서 8월까지도 이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집값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당국이 그래서 대출의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속에 이번에 금융위가 주도한 이른바 수요 억제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비투를 막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요. 금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28일부터 현장에 시행이 되도록 해서 사실상 빠져나가거나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봤다는 뜻이고요. 수도권에서 2주택자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반년 안에 반드시 처분하겠다. 이게 약속이 돼야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이나 신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아마 6억 원까지도 실제 꽉 채워서 나오는 대출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을 해서 40년이나 50년 만기를 통해서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를 해서 예컨대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로 분양을 받은 분들은 이 전세금을 받아서 이걸로 잔금 치러야지 하고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걸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좀 시켜보겠다는 이야기고 신용대출의 한도 역시 기존에는 소득의 1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을 해서 부족한 잔금이나 부족한 매매 자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끌어오는 것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28일부터 이런 대출 규제가 시행됐다면 그러면 이전에 가계약이라던가 아니면 구두계약을 맺은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그 전에 어쨌든 가계약을 맺었는데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구두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서로서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27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27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기준대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중도금이나 이주비를 대출할 때에도 6월 27일까지 모집 공고가 끝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주비나 이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28일 이후에 공고가 나온다. 이건 해당되지 않고 그 이전에 모집 공고 또 이주한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단지에만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착공 신고의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관리 처분 인가 기준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 대환 이 관련해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한동안은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들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정밀한 내용 또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입장 추가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강도 규제 내용이라던가 또 시행되는 시기도 살펴봤으니까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요. 결국에는 6억 원으로 제한된 게 고가주택 또 다주택자를 겨냥한 그런 규제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대책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실제로 서울 안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10채 가운데 7채 이상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과열 현상을 일단은 급브레이크를 잡고 가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시장에 충분하게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서울의 아파트 대략 74% 정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빠지는 지역은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그리고 중랑구까지 포함을 해서 노원, 도봉, 강북, 또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대적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구에서는 모두 해당하는 그 규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를 따져보면 약 128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지역 18개 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 6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 LTV 60% 이상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해도 6억 원 안쪽으로 대출을 받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로 과열된 시장이 한풀 꺾이는 걸 정부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선호하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이번 대책에 따르면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억 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다 하면 반드시 반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세를 좀 제동을 걸면서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한풀 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집을 살 예정이었거나 은행권에서는 어쨌든 비상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안 가는 게 중요할 텐데 관련된 방안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이상 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오프라인에서 나온 규제가 온라인에 실제로 적용이 될 때까지 현장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에 따른 것이고 현장에서 신용대출 비대면으로 그동안 간편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공지를 통해서 창구 방문을 요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별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일 텐데 창구에 현장 방문을 하면 나는 지금 대출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안 되겠지 했던 이런 오해들도 좀 해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은행권의 경우에는 모집인 대출은 전반적으로 좀 쿼터를 두어서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에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비대면의 경우에는 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창구 방문을 통해서 총량 규제에 해당하는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혼동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직장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소득별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금리가 4%이고 만기가 30년인 분할상환 상품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연봉이 2억 원이다. 이런 분이 수도권에 2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DSR 3단계 그리고 이번 정부가 내놓은 그 수도권의 6억 원 주택담보대출 상한선 제한이 나오기 이전에는 13억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규제 시행 후에는 7억 9,6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도권에 20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어찌됐든 집값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가로 한도가 줄어든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또 연봉 1억 원인 차주의 경우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6억 9,800만 원까지 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집값이 얼마이든 신용도가 어느 정도이든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연봉이 6천만 원인 차주가 만약에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 하면 대출 한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이건 기존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번 조치가 이제 지난 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됐는데요. 아마 단기간으로는 끝나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또 어떤 대책들, 점검들이 이루어질까요? 네, 정부가 일단 올해 하반기 금융권이 내주기로 예정을 했던 대출의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 대출의 경우에도 연간 25% 정도 줄일 계획인데 이번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의 총량도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략 20% 정도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금융사 규제 준수 여부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도 내놨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가 대책을 내놨으니 다음번에는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의 강남 3구를 뛰어넘는 아파트 가격 상승폭 보였던 지역들, 마포나 성동, 동작 등이 해당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추가로 다른 지역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